나단 작가입니다. 오늘 한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목은 브런치 하실래요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목일경 작가님입니다. 저는 작가님이 쓰신 안녕 샌디에고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미국 생활에 대해서 정말 잘 쓰셨고 저도 배운 점이 참 많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으로 2020년 매원 수필 문학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네, 정말 글솜씨가 대단하신 작가님입니다. 샌디에고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거주하셨고요. 한국에 돌아오셔서는 글을 쓰고 지금 글쓰기 강좌도 열어서 강좌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제목이 참 재밌어요. 브런치 하실래요? 브런치는 보통 아침과 점심 식사 사이에 어떻게 보면 아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브런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브런치라는 책 쓰기 카페가 있고요. 거기서 작가님이 글을 쓰시면서 어떤 느꼈던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고 책을 쓰는 노하우도 전수를 해주십니다. 저도 브런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작가님의 글을 가끔씩 읽는데 정말 역시 글을 정말 잘 쓰시고요. 수필 쪽으로는 이제 등단을 하셨기 때문에 정식 수필가이시기도 합니다. 일단 목차를 한번 보면요. 1부는 글쓰기, 2부는 책쓰기, 3부는 작가 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글쓰기와 책쓰기를 좀 나누셨고요. 책에서도 설명을 해주시는데 글쓰기와 책쓰기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글쓰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쓰는 것이고요. 책쓰기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어떤 장편, 하나의 큰 스토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글이 목차가 예를 들어서 30개 또는 50개, A4 용지로는 거의 1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작업을 하는 것이 책쓰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작가 되기, 이 부분이 저는 그 예비 작가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출판사와 계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책 제목 정하고 심지어는 이제 작가의 어떤 이메일 사용법도 좋은 노하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글쓰기를 보겠습니다. 작가님은 굉장히 솔직하게 글을 쓰시고요. 글 쓰는 것을 거의 이제 업으로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분야를 전공하신 건 아니고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사시다가 글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을 쓰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세 번째에 보면 이제 글쓰기는 치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가님이 이제 각종 공모전을 나가고 글쓰기 대회 나가면 상금을 만약 받으시면 그 돈으로 치킨을 산다고 합니다. 되게 유머러스하면서도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34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딸에게 엄마의 글쓰기는 바로 치킨이었다. 즉 엄마가 글을 쓴다는 건 어느 글쓰기 대회에 나간다는 뜻이고 얼마 후면 상금으로 치킨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네, 결국은 이제 상금을 타면 아이들도 치킨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를 방해하지 않고 글을 쓰게 해준다라는 어떤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잘 쓰신 글이고요. 또 28페이지를 보면 블로그와 글쓰기인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처음에 글을 어디다 써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 혼자 글을 쓰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동기부여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은 먼저 블로그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저도 이 부분엔 공감이 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을 쓰고 싶다면 우선 블로그를 만들어 보자. 초가집 일망정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뒤 차례차례 글을 쌓아 나가자. 예, 정말 좋은 말입니다. 사실 그 작가라는 게 이제 무언가를 만든다는 직업이기 때문에 집이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작가님이 되게 유머러스하게 또 여기서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화려한 집들도 있는데 나의 집은 이제 초가집일 망정 그래도 집을 만든다. 그 말이 굉장히 저는 공감이 가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블로그를 쓰는 거를 추천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글쓰기와 책쓰기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작가님이 90페이지에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출간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글쓰기 능력부터 쌓아 나가자. 글쓰기가 책쓰기의 전부는 아니지만 글쓰기 없이는 책쓰기가 불가능하다. 예, 결국은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뼈대를 세우려면 그 뼈대가 단단해야겠죠. 그러려면 먼저 글쓰기 실력을 다듬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나 어떤 다른 SNS 공간을 활용해서 글을 쓰는 연습을 매일 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십니다. 다음으로 브런치 파헤치기라고요. 작가님이 정말 대단하신 거는 이 모든 것을 혼자 참고를 하셔서 조사를 하시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리를 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제 브런치 작가가 정말 어려울까라는 질문을 던지셨고요. 사실 저도 브런치 작가 한 번 지원했다 떨어졌고요. 두 번째 됐습니다. 물론 또 여러 번 안 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사실은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글감을 모아두고 글을 쓸 진지한 어떤 자세가 됐다면 브런치 작가가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작가를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좀 있습니다. 브런치에는 POD 출간 프로젝트라든지 브런치북 출간 프로젝트라든지 다양하게 있고요. 최근에는 또 밀리의 서재랑 또 콜라보레이션으로 또 브런치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브런치에서 데뷔하셔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90년대생이 온다의 이몽택 씨 그리고 회색인간의 김동식 작가님이 있죠. 예, 그렇게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이 계시고요. 사실 저 브런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익을 일단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글을 쓰는 놀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 블로거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면 그만큼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 브런치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이제 뭐 혜택이 있다고 하면 다음 카페에 이제 다음에 이제 소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다음 카페에 이제 포탈에 이제 자신의 글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조회한다, 뭐 수만 명이 조회한다. 어떤 그것이 개인적인 어떤 만족이 될 수는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단계에서 하나 더 넘어가서 만약에 출판사라든지 어떤 다른 곳에서 글을 좋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 책 출간을 제안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은 어떤 브런치의 어떤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블로그랑 브런치를 이제 둘 다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와 브런치를 병행해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98페이지를 보면 그 전문적인 글쓰기 플랫폼을 작가님이 소개를 해주시고요. 브런치뿐만 아니고 씀, 어라운드, 퍼블리, 북저널리즘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또 POD 플랫폼이라고 해서 Published on Demand 고객이 원하는 대로 주문을 받아서 책을 제작해주는 서비스를 말하고요. 교보문과 이퍼풀 그리고 북크크, 브런치북, 북랩 등 다양합니다. 확실히 예전보다는 글을 써서 책을 낼 수 있는 루트가 훨씬 더 다양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작가님이 또 목차 제목 중에 되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쏟아지는 하트를 불빛 삼아. 네, 이 말은 아마 브런치를 그래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네, 저도 사실은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제가 쓴 글에 하트가 많으면 확실히 기분은 좋고요. 예. 하트가 많지 않으면 조금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거기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고요. 예,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하트를 잘 받으면 또 그것이 또 글을 쓸 수 있는 큰 동기가 됩니다.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또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그 글을 나의 글을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글을 쓰려고 하면 그것은 또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부의 작가 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출판사들의 어떤 그 주소라든지 그리고 투고를 하고 나서의 어떤 과정들, 원고를 수정하고 그다음에 출간되기 전까지의 어떤 과정,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 특히 작가님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을 남겼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읽었습니다. 사실 요새 출판 업계가 많이 어렵죠. 예, 단군 이래로 가장 힘들다. 사실 그 얘기는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더 심각해졌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일단은 너무나 그 다양한 콘텐츠가 많고요. 예, 저도 사실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를 자주 보긴 하는데 이렇게 좀 다른 쪽을 신경 쓸 것이 많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또 글을 쓰시는 작가님들은 계속 꾸준히 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들도 많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출판사에서 또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인쇄를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다행히도 복 작가님은 첫 책을 또 좋은 곳에서 출간을 했고 그리고 선인세라고 해서 인쇄를 좀 미리 받는 건데 또 선인세를 받으셔가지고 다행이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181페이지에 또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인데요. 요즘처럼 파스타 한 그릇보다 책 한 권 팔기가 어려운 시대에 인쇄는 작가의 자존심이자 곧 현실이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작가분들이 글을 계속 쓰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이제 책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한 글을 썼는데 사실 어떤 돈과 명예만을 바라고 책을 쓴다면 굉장히 그 오랫동안 책을 쓰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을 내서 내가 정말로 유명한 작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막상 책을 내서 그 반응이 별로 좋지 않으면 굉장히 또 실망하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은 그거보다는 책을 쓰면서 내가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큰 수입은 아니지만 수입을 좀 벌면서 꾸준히 책을 쓸 수 있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뭐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언제 정말로 이제 그 유명한 작가, 사실 유명한 작가라기보다는 인정을 받는 작가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글을 쓰는 어떤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인용한 그 셰익스피어의 헨리 4세에서 나온 말인데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저도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따로 필사를 했는데요. 작가라는 것이 이제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명감도 좀 필요하고요. 네. 좀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그 작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딛고 쓰는 것이 작가다라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롤로그에 이런 말이 있죠. 평범하기 짝이 없는 한 아줌마가 어떻게 작가가 되었는지 알려줄 테니 말이다. 네, 작가님 글을 보면 굉장히 소탈하면서도 재치와 위트가 많이 넘치고요. 역시 수필을 쓰시고 여러
대회를 많이 나가셔서 그런지 어떤 글쓰기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뭐 시간이 된다면 한번 작가님의 강의를 듣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저는 이 브런치 하실래요라는 책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솔직하게 작가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출간을 망설이는 예비 작가를 위한 책 쓰기 에세이, 저도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작가의 꿈을 꾸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